당신의 직업이 5년 후에 사라집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AI가 당신의 자리를 훔쳐가고 있어요. 더 무서운 건 애플, 구글 같은 거대 기업들조차 10년 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한테만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2년 11월 챗GPT가 나왔습니다. 겨우 3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편의점 앞에서 고등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챗GPT 쓰니, 제미나이 쓰니, 클로드가 낫니?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마치 게임 얘기하듯이요. 3년 만에 AI가 우리 삶 속으로 완전히 들어왔어요. 중년 직장인들은 더 심각합니다. AI한테 이름 지어주고 성격 부여하고 인생 상담을 받아요. 가족한테도 안 물어보는 걸 AI한테 물어봅니다. 사업 결정할 때도 AI 의견을 듣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보다 사회 변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예요. 기업들은 신제품 나올 때마다 발표하니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회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무도 발표 안 하거든요. 50년 후 역사책에는 2025년을 이렇게 쓸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해라고요. 올해 벌써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코딩 개발자 신규 채용이 멈췄습니다. 완전히 멈췄어요. IT 대기업들이 신입 개발자를 안 뽑습니다. AI가 그 일을 하거든요. 월급 줄 필요도 없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중세 시대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견습생 시스템으로요. 예전엔 대장장이한테 기술 배우려면 돈을 냈잖아요. 먹고 살게만 해달라고 하면서요. 앞으로는 대기업 들어갈 때 내가 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나한테 지식을 주는 거니까요. 세상이 거꾸로 됐어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큰 쓰나미가 오고 있거든요. 2025년 10월 6일 역사적인 날입니다. 챗GPT가 앱을 직접 켤 수 있게 됐어요. 결제도 됩니다. 서울 호텔 알아봐달라고 하면 익스피디아 앱을 켜서 찾아보고 바로 결제까지 해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 앱이 900만 개 있습니다. 당신 휴대폰엔 몇 개 깔려 있나요? 수십 개요? 매일 쓰는 건 서너 개죠. 나머지 899만 개는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당신 문제를 해결해줄 완벽한 앱이 어딘가 있는데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질문만 던지면 됩니다. AI가 알아서 찾아주거든요. 없으면 만들어주고요. 30년 만에 인터넷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검색의 시대가 끝나고 대화의 시대가 시작됐어요. 검색 시대가 끝나면 뭐가 무너질까요? 지금 인터넷에서 장사하는 기업 전부입니다. 구글도 네이버도 쿠팡도 다 검색 틀 안에서 사업하고 있거든요. 그 틀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도 안 됩니다. 그래서 빅테크가 위험한 겁니다. 애플이 제일 위험합니다. 2008년 아이폰 나왔을 때 세상을 지배했죠. 그런데 지금은 기술보다 디자인만 신경 씁니다. 애플 내부 사람이 직접 말했어요. 10년 안에 애플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요. 두 번째가 메타입니다. 기술이 없어요. AI 만들려고 했는데 잘 안 됩니다. 라마 3, 4 나왔지만 성능이 형편없어요. AI 팀 사람들도 자꾸 바뀝니다.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에는 돈을 미친 듯이 쏟아붓고 있어요. 루이지애나에 맨해튼 크기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5개가 필요한 규모예요. 근데 팔 물건이 없어요. 하드웨어도 없고 디바이스도 없습니다. 5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엔비디아는 어떨까요? 지금 완전히 패권 잡은 것 같죠? 아닙니다. GPU 하나로만 돈을 벌거든요. AI가 잘 되면 주가 오르고 딥시크 같은 게 나와서 계산량 10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소문만 나와도 주가가 폭락합니다. 황 회장님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캄보치킨 먹으며 AI 홍보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무너지면 끝이거든요. 오라클도 위험합니다. 오픈 AI가 교묘하게 빚을 떠넘기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 다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계산 시간 사주겠다고 약속만 하고 실제로 돈 빌려서 짓는 건 오라클이 하는 겁니다. 매출은 엄청나 보이는데 빚이 산더미예요. 거대 기업들도 이렇게 흔들리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한국은 더 심각합니다. 우리한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거든요. 벤치마킹 중독입니다. 우리는 산업화를 150년 늦게 시작했어요. 영국이 징기기관 만들 때 우리는 임금융 수화상을 차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 따라잡을 때 답안지를 베꼈어요. 선진국이 이미 다 해봤으니까요. 오픈북 시험이었습니다. 그렇게 50년 하다 보니 이상한 DNA가 박혔어요. 내가 모르면 누군가는 답을 알 거라는 착각이요.
그런데 AI 시대엔 답안지가 없습니다. 오픈 AI도 구글도 답을 몰라요. AI를 금융에 어떻게 쓸지, 교육은 어떻게 바꿀지, 제조업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2년 전에 기술이 나왔는데 누가 답을 알겠어요. 그런데도 한국 경영진들은 자꾸 벤치마킹할 곳을 찾습니다. 할 데가 없는데 말이죠. 완전히 멘붕 상태예요. 더 끔찍한 건 예전 방식으로는 절대 못 따라잡는다는 겁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속도가 다릅니다. AI에서 5년은 과거 중공업 기준으로 50년입니다. 중공업은 큰 기계 만드니까 발전이 느렸어요. 그래서 5년 늦어도 따라잡았죠. 근데 AI는 한 달마다 업그레이드 됩니다. 5년 뒤처지면 격차가 어마어마해져요. 둘째, 세계화 시대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었던 건 선진국들이 가르쳐줬기 때문이에요. 유학생 받아주고 라이선스 주고 시장 열어줬습니다. 2025년 1월부터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각자 도생입니다. 사실 이게 역사의 정상이에요. 중국이 비단 만드는 기술 몇백 년 숨긴 것처럼 좋은 기술은 원래 안 가르쳐주는 게 맞습니다. 지난 30년만 예외였던 거예요. 셋째, 우리 부모 세대처럼 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일주일에 100시간씩 일했어요. 개인 행복을 다 희생하며 150년 격차를 극복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기적이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결과였죠. 지금 MZ세대한테 그걸 요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40시간도 많다는데 100시간 일하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럼 끝인가요? 한국은 망하는 건가요? 여기서부터 반전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기회가 하나 있거든요. 그것도 한국한테만요. 먼저 이것부터 해야 합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며 고민만 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AI는 자전거 타는 거랑 똑같아요. 백과사전 읽는다고 자전거 탈 수 있나요? 강의 듣는다고 되나요? 10번 타고 10번 넘어지고 무릎 까지면서 배우는 겁니다. 주말에 바이브 코딩 해보세요. 말로 설명하면 앱 만들어줍니다. 고양이 사진 넣고 테트리스 게임 만들어달라고 하면 5분 만에 완성해줘요. 제미나이는 사업 계획서를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100장짜리도 가능해요. 에이전트 모드 켜고 보고서 써달라고 하세요. 20분 기다리면 완성됩니다. 솔직히 대학원생보다 잘 써요. 물론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자가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걸 찾아낼 직관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엔비디아가 한국한테 GPU 26만 장을 줬습니다. 우리 돈 14조예요. 원래 2030년까지 5만 개 모으는 게 목표였는데 갑자기 26만 장이 생긴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문제가 있어요. GPU는 자동차 엔진입니다. 포르센 엔진 100개 주면 좋겠어요? 차가 필요하잖아요.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하는데 원전 2개가 필요하고 100조가 추가로 듭니다. 더 큰 문제는 쓸 데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은 오픈 AI 제미나이 있어서 데이터 센터가 모자라요. 사람들이 이미지 못 그려서 난리거든요. 한국엔 AI 서비스가 없습니다. 수요가 없어요. 인프라 만들면서 동시에 수요도 만들어야 하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이거 갖고 뭘 할까? 답을 찾았습니다. 피지컬 AI입니다. 형태가 있는 AI요.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말이에요. 그런데 로봇이 진짜 어렵습니다. 물병 하나 잡는 것도 엄청 복잡해요. 물병이 뭔지 알아야 하고 어디 있는지 찾아야 하고 손가락, 손목, 팔꿈치를 어떻게 움직일지 계산해야 합니다. 진짜 지옥입니다. 유튜브에서 2015년 펜타곤 로봇 대회 보세요. 로봇들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넘어지고 엎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르잖아요. 어린애들 깡총깡총 뛰어다니죠. 알피인 상향이는 절벽에서 뛰어다닙니다. 계산 안 해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로봇도 학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식으로 설명하지 말고 보여주자는 거예요. 테슬라는 키 173cm 아르바이트생들 채용해서 로봇 눈높이로 곡을 끼고 움직임을 가르쳐줍니다. 물병 드는 건 이런 거야 하고 수천 번 보여주는 거예요. 챗GPT가 가능했던 이유는 인류가 인터넷에 글과 그림을 30년 동안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I가 글과 그림을 잘 만드는 거예요. 근데 움직임 데이터는 인터넷에 없습니다. 그 데이터를 지금 만들어야 해요. 여기가 한국의 기회입니다. 재밌는 게 학습 데이터에 따라 로봇이 달라집니다. 미국 학생이 가르친 로봇은 물병을 이렇게 주는데 한국 학생이 가르친 로봇은 두 손으로 공손하게 줍니다. 문화가 반영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알바생 데리고 울산 가서 배 용접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진짜 제조업에서 로봇 쓰려면 순경공이 가르쳐야 해요.
숭늉공은 어디 있을까요? 제조업이 살아있는 나라에 있습니다. 5년 전 코로나 때 유럽과 미국엔 마스크 공장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중국 갔거든요. 한국엔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비행기배 만드는데 종이빨대 공장도 있어요. 반도체 만드는데 김치 공장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한국의 약점이라고 했습니다. 선진국은 다 서비스업으로 갔는데 우린 아직도 제조업 한다고요. 특히 미국엔 제조업이 거의 없어요. 숭늉공도 없습니다. 현대차가 미국에 공장 지으려다가 한국 노동자 데려갔다가 불법 체류로 걸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국 사람들한테 자동차 만들라고 할 수가 없어서입니다. TSMC도 미국에 공장 짓는데 사람이 없대요. 한국 울산 창원엔 수십 년 일한 베테랑이 아직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 베테랑들이 은퇴하기 전에 나사 조립, 용접, 도장 전부 곡을 끼고 데이터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그 데이터가 한국만의 인터넷이 되어 피지컬 AI 시대에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입니다. 빨리 해야 합니다. 챗GPT는 공개 데이터로 학습했으니까 누구나 따라할 수 있었어요. 피지컬 AI 데이터는 우리가 먼저 만들면 암호화해서 안 주면 됩니다. 지금 각자 도생 시대니까 이유 없이 안 줘요. 미국은 GPU로 협상하고 중국은 히토류로 협상합니다. 우리는 협상 카드가 없었어요. 이제 생기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장인들의 움직임을 데이터로 만들면 전 세계 최고 경쟁력이 됩니다. 제조업 유지한 게 갑자기 최고의 기회로 바뀌는 거예요.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그 안에 못하면 기회는 사라져요. 베테랑들 은퇴하면 끝입니다. AI 시대엔 답안지가 없습니다. 벤치마킹할 곳도 없어요. 역설적으로 그게 한국의 기회예요. 우리가 먼저 하면 되거든요. 완벽함 추구하며 고민만 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자전거 타듯이 넘어지면서 배우세요. 주말에 바이브 코딩 해보세요. AI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제조업 숭늉공들 은퇴 전에 지식을 데이터로 만드세요. 5년이 한국 운명을 결정합니다.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선택은 우리가 합니다.